수업편 답도 있으니까 너 늦게 와서 못 들은 거 그거 보고 하면 돼. 수업편 정답 해설 다 달아놨어. 해설도 힘들다. 참 좀 익숙한 아저씨 한 명 나오지 않아요? 칸트의 판단력 비판.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저랑 4, 5 때 했었던 건데요. 미감적 판단력. 그때 했었던 그 친구예요. 그 친구라기엔 좀 그렇고 그분이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도 뭘 중시하는지 형식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자, 조금만 더 볼까요? 형식과 내용을 구분해서 읽으면 이 그린버그가 어떤 비평가인지 확인되실 텐데 솔직히 처음에 다 알려줬기 때문에 어려운 건 없었어요. 3문단, 우리 2문단까지 같이 봤었는데 3문단 보시면요. 뭐 하겠다는 거야. 자, 아이고 이거 몇 번째 줄이어야 되냐. 중간쯤에요. 감정, 서사, 이념 등을 배제해야 한다고 봤다. 그래서 순수 추상 미술만이 문화를 진보시킬 수 있다고 봤다. 이런 멘트들이 그냥 보이네요. 쓱 보니까. 납득되실까요? 그린버그의 사상이 내용, 그 당시 사상의 뭐 이데올로기의 선전, 아니면 오락거리 이런 내용적 측면에서 벗어나서 순수한 예술로서 회귀하자는 그 의도가 그린버그의 초점이 보이게 됩니다. 18쪽 보시면요. 여러분들 18쪽 한번 볼래요? 칸트가 나옵니다. 칸트 얘기 뭐 이것저것. 자, 세 번째 줄 봐요. 그냥 18쪽의 세 번째 줄. 적으로 그 내용이 도덕 윤리인지와는 별개로 작품의 형식적 성격에서 나온다. 무슨 말이야? 예술의 미학적 가치, 미술적 가치는 내용과 별개로 형식에서 나온다라는 칸트의 말이 쓱 들어왔는데 이거 뭐야? 그린버그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같은 얘기인 거고요. 자, 재미난 건 이건 뭐냐면요. 요 기출이 따로 있는데요. 그래도 여기에 쓱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같이 봅시다. 참고로 이거 작년 수특이에요, 님들아. 작년 수특이야. 안 팔려서 올해 또 나온 거야. 그린버그를 대놓고 꺼내오진 않고 그린버그의 다음 후발주자 보들레르가 실려 있었던 거예요. 올해 수특에는. 똑같아요, 내용. 진짜 내려나? 자, 어디로 오시냐면 저기요. 7번째 줄이요. 18쪽 7번째 줄. 찾으셨네요? 임을 강조하였는데 여기요. 혹자들은 약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해요. 야, 순수 추상 미술에는 형식만 있고 내용은 없는 것 아니냐? 라고 지적하기도 했대요. 자, 근데 그린버그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도 해줍니다. 뭐라고 하냐? 있는데 내용. 아니, 내용이 어떻게 있어? 너 지금 형식만 주목하고 있잖아. 근데 얘 뭐라고 해요? 형식이 임마 내용 다 담고 있어. 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솔직히 납득 안 되죠. 이거예요. 나랑 예술지문 풀어본 적도 있다, 이거. 내용을 버리다 보니 너무 공허하다. 자, 옛날에 풀었던 예술지문이야. 형식에 집중하다 보니 공허한 잠깐만 천천히 할게. 기악 지문 기억나요? 기악? 악기로만 연주되는 음악이 이제 시작됐는데요. 기존에는 성악, 아리아 이런 거 했었단 말이야. 중세시대 때 말하는 겁니다. 중세시대 때 성악가가 나와서 이제 공연을 하면 노래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노래 가사를 듣고 이런 슬픈 내용이군 하면서 이입했는데 갑자기 순수 기악이 등장해서 연주만 해요. 여러분들이 뭐 협주곡, 뭐 교향곡 이제 연주회 할 때 가사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듣고 야, 이게 뭐야? 너무 공허해. 내용이 없어. 라고 하니까 그때 기악에서 내세웠던 게 바로 이 지금 그린버그 한 말이에요. 형식으로 충분히 내용을 담을 수 있다. 자, 그 기악 지문에 대한 여기 너무 설명이 짤막해서 왜냐면 거기다 이것까지 넣었으면 이 글이 진짜 무한으로 길어져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희망찬 걸 하늘로 높이 솟구치는 새를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멜로디를 어떻게 하냐? 솔라시 도레 이렇게 하는 거야. 솔라시 도레. 이 멜로디는 분명히 형식이거든요. 근데 그 형식 속에 올라간다라는 내용을 담을 수 있다. 그게 이거예요. 그린버그도 형식만으로 충분히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자, 그래도 우리가 무슨 클래식을 알겠니? 근데 우리가 그나마 아는 거 초등학교 때 왕벌의 비행 정도는 들어보지 않았냐? 또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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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있잖아. 그거 가사 있어요? 왕벌이 날아간다 이런 거 없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들으면서 뭔가 벌이 막 이러고 있는 게 느껴진다 라고 했잖아요. 내용이 떠오르잖아요. 형식으로도 내용을 커버할 수 있다. 그린버그는 그래서 이 내용 없음의 비판에 대해서 이 내용으로 지금 돌파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였네요. 됐을까요? 그린버그 이제 변명이란다. 반박까지.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내용, 자, 혹자들은 있었죠. 지적하기도 하였다. 자, 이에 대해, 자, 지금 오신 분은 저기
18쪽의 8번째 줄이야. 18쪽의 8번째 줄. 이에 대해 그린버그는 순수 추상 미술 작품에서 내용은 형태, 색채 등과 결합하여 작품의 형식으로 남아있다. 너무 불친절하지? 지금 설명해드렸습니다. 주제란, 자, 이건 배제하는 거야. 주제? 제목? 이건 문학이 있는 거지. 이걸 왜 갖고 와? 네, 문학적 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제되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래서 내용 없음에 대한 반박을 한 겁니다. 좀만 더 갈게요. 그는 아무것도 재현하지 않은 거대한 생면을 제시한 뉴먼과 로스코의 작품을 내용이 형식에 녹아든 작품으로 극찬. 잠깐만요. 아무것도 재현하지 않은 아까 봤던 포스트 드라마가 바로 이 희곡 버전 그 형식주의입니다. 재현하는 데 주목한 게 아닌 거예요. 그것도. 됐을까요? 아까 포스트 드라마도 아방가르드 계열에 들어가요. 같은 친구들이야. 계속 할게요. 그리고 뉴먼과 됐고 사실주의 미술. 사실주의 미술은 앞에서 볼 겁니다. 사실주의 미술, 민속미술, 일화적 미술 등의 장르는 감상자에게 회화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어렵고 복잡한 과정, 즉 회화의 매체적 성격에 집중하는 과정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정적 평가다. 사실주의 미술이 뭐길래 왜 부정적인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들 아직 앞에서 사실주의 지문 갖고 왔거든? 하나 넘어뜨린 게 그거야. 근데 여러분들 예상해봐요. 사실주의 이름부터 티나지. 작품에 뭐 담은 것 같아? 형태를 닮았다고? 아니 그린버그가 깠다고. 사실주의는 높게 평가하기 힘들어. 사실주의 미술에 뭐가 담겨 있을까? 어떤 내용이? 사실적인 내용이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옮기는 게 사실주의 미술이었단 말이야. 아까 그린버그는 뭐라 생각해요? 별로군, 이거군이란 뜻이에요. 이게 사실주의잖아. 이거에 비하면. 네, 그래서 높은 평가를 안 했대요. 됐죠? 잭슨 폴록도 잠깐 나오는데요. 올해 수특에 이게 붓 휙휙 칠해갖고 툭툭툭 묻힌 건데 이거 좋아하는 이유. 잘 봐봐. 붓을 이게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사이코 예술가들이 막 이러고 있잖아. 막 붓을 막 이렇게 휙휙 이게 칙칙 해갖고 이제 튄 물방울이 탁 붙어 있고 오 이게 막 100만 원 막 이러고 있잖아. 근데 이걸 왜 높게 평가했대요? 그린버그는 2차원 평면성으로만 할 수 있는 거니까 대단하군이라고 했대요. 잘 생각하세요. 막 붙은 점이 형식적으로 예쁘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이 사람이 중시했던 게 또 2차원 평면 캔버스잖아요. 2차원 평면 캔버스니까 3차원 공간에서 날아가는 액체가 따닥 붙어서 2차원 평면을 구현됐다? 와 이거 미술 매체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짱이다. 잭슨 폴록 역시 짱이야. 그게 바로 18쪽 앞에 있던 얘기였네요. 됐죠? 자 마지막에는 이제 뭐 주관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주관이 안 들어가는지 알겠죠? 내용 이런 감정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단 밑에서 5번째 줄이요. 마지막 문단 밑에서 5번째 줄. 관심을 가지면서 만해, 인상주의, 구성주의, 추상 표현주의로 이어지는 단선적인 역사 진보를 믿고 순수 추상 미술의 역사적 필요성을 주장했다. 무슨 말이야? 그린버그가 1번 타자라고 했죠. 형식주의자. 형식주의자 평론가 1번 타자야. 사람들이 막 비판하니까 역사가 증명할 거야. 이제 뒤에 있는 평론가들과 예술가들이 내 말에 주목하고 나를 기억할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 평론을 마무리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왜? 지금 마네라는 예 봤잖아요. 이 마네가 존경한 인물이 보들레르예요. 그래서 수특 재밌게 읽으세요, 올해. 그래서 뭐가 안 들어가요? 상징주의, 뭐 초현실주의, 다다이즘 이런 건 들어갈 수가 없다. 물론 비판은 있긴 합니다. 너무 감정을 배제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 문제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다 풀어보셨죠? 15번에 선지 5번 바로 들어갑시다. 니은과 관련하여 니은이 뭐였냐? 자신의 관점과 부합하는 미술가나 미술운동을 이론적으로 지지한다. 자 니은과 관련하여 그린버그가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화면 구성. 이게 바로 X가 나와야 돼요. 이 사람은 미술만 쓸 수 있는 아주 독자적인 매체, 하얀색 2차원 평면 캔버스를 쓰는 거를 중시하지 다양한 재료를 쓰는 것들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나오는 거였어요. 나머지는 보시면 될 거고요. 16번 볼까요? 윗글에 그린버그와 칸트가 모두 긍정할 수 있는 거. 야 서술형수라고도 쓰겠다. 둘 다 형식이 짱이다. 형식에서 미적 아름다움이 나온다. 호호 그게 답이에요. 있겠지 뭐. 2번 보세요. 회화의 형식을 통해 회화의 미적 측면이 드러난다. 이거 주관식으로 쓸 수 있겠다. 자, 17번 봅시다. 이건 비교하라는 건데 다 풀었지. 가 봐봐요. 여러분들 가는 뭐라고 하면요. 회화의 2차원성, 유일한 조건, 짱이다 라고 얘기 나오죠. 그린버그가 좋아해 싫어해? 좋아하지. 그린버그가 동의할 거예요.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자, 나 보세요. 보기에 나. 아니 김봉수 말고 저기 보기에 나를 보라고.
이 사람 이건 뭐라고 써 있어요? 관습, 관행, 관습, 과거로 물려받은 전통 이런 게 얽혀서 예술로 불리면 그게 예술입니다. 라고 하거든요. 참고로 이거 옛날에 봤던 디키 아저씨다. 관습, 전통 이거 뭐야? 내용이잖아. 기존의 현실이잖아. 이런 것들을 끌고 오지 말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린버그가 이 말 들었을 때 뭔 소리야? 라고 싫어했을 거예요. 그린버그가 동의하기 힘듭니다. 이 얘기는. 다 볼까요? 자, 두 번째 주제 결정적으로 있네요. 평면성을 추구하여 남은 결과물이 아니야. 아니에요. 그린버거 봤을 땐 예술은 평면성을 중시해야 돼요. 그린버거 역시 동의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보면 가만 그린버그랑 호환되고요. 나머지는 그린버그와 상충되는 얘기를 합니다. 답이 쉽게 나와요. 4번 보세요. 자, 다에서 아니 두 번째 줄 끝부분 선지 4번 마지막 부분만 봐봐요. 그린버그의 시각을 뒷받침할 수 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답 4번 고르시면 됩니다. 됐죠? 입장만 잘 읽으시면 돼요. 자, 18번. 18번. 그린버그 관점에 입각하여 보기 가나를 설명해라. 자, 근데 가나만 봐서는 우리가 뭘 알겠어. 우리는 미술적 이제 재능이 없으니까 아래에 있는 이제 보기 안에 텍스트를 봐야죠. 가는 만해에 피리 부는 소년이래요. 이거 우리가 봤을 때는 와 뭐 리얼리즘인가 사실주의인가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보기 따라가야죠. 보기 뭐라고 하냐면요. 1866년에 살롱전에 출품된 이 작품은 감정을 배제한 채 회화의 평면성만 강조, 기존의 미술은 깨트렸다. 그린버그가 좋아할 그림이네요. 괜찮을까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는 혹평 받았대요. 혹평이 뭔지 알죠? 까였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잭슨 폴록이 그린 1948년 넘버 원이래요. 이 작품은 평면성을 통해 거대한 벽화처럼 변형시켰다. 자, 평면성 썼으니까 그린버거 좋아할 거야. 근데 이건 평가가 어떻게 받았대요? 호평 받았대요. 자, 그린버거 아까 예언했죠. 역사가 내 말이 맞았다는 걸 증명할 것이다. 예, 증명됐네요. 아까 요 얘기 있을 거고요. 선지 3번에 있네요. 그 얘기는. 자,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2번 보시면 됩니다. 그린버거는요. 현실의 내용을 갖고 오지 말라고 했지 작품에 내용이 없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형식으로 내용이 구현된다고 한 거야. 선지 2번 볼래요? 복잡하고 난해가 형상을 표현하면서 내용 없는 미술 땡! 내용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자, 그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른 형식주의랑 좀 달라요. 극단적 형식주의자들은 내용 자체를 허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그린버거는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형식으로 내용을 담을 수 있다. 이런 이론이에요. 자, 사실주의 보러 갈게요. 앞으로 오세요. 14쪽입니다. 역시 미술평론입니다. 그 시대와 사상에 따라 미술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는 어려운 질문 아니야. 이거는 이제 쭉 미술사가 쭉 나와요. 그래서 시대마다 뭘 중시했는지를 조금 느껴보면서 읽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뭐 많이 나오는데 각각 뭘 중시했는지만 캐치하시면 됩니다. 해봅시다 이것도. 할 수 있겠지?
글은 다 읽으셨나요? 문제는 그냥 같이 풉시다. 별 문제 없어요. 신고전주의는 고전주의랑 대립하면서 나왔네요. 자,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거기서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개. 하나, 형식을 취하냐 안 취하냐 이런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라 이런 형식을 중시하는데 저런 형식을 중시하는 게도 있구나.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거는. 그거 하나 조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쿠르베가 올해 수특에 또 있습니다. 사실주의. 이따가 좀 보고요. 이 문단부터 보면요. 신고전주의가 뭐에 반기를 들었냐면 이 문단 두 번째 줄 끝부분 볼래요? 신고전주의는 이전에 관능적, 향락적인 로코코 양식에 반기를 들었다. 자, 관능적이고 향락적인 거에 반기를 들었대요. 내용이 마음에 안 든 거야. 괜찮을까요? 향락적인 내용이지 향락적인 형식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반기 들었고 그럼 내용을 뺐냐 하면 그게 아닙니다. 내용을 향락적이지 않은 내용으로 바꾼 거예요. 자, 복고적 취향을 반영하여 장엄하고 웅장한 그런 거 엄격한 윤리와 도덕성을 추구했다. 네, 내용을 바꿨습니다. 향락적인 내용에서 대칭어 보이시죠? 상대어. 예, 엄격한 윤리 도덕 내용으로 바꾼 거고요. 형식적도 추가해 준 거예요. 어떤 형식? 엄격한 형식이요. 붓터치 없는 뭐 이렇게 써 있네요. 붓 자국이 없는. 됐죠? 신고전주의. 자, 기존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용을 바꾼 거에다가 추가적으로 엄격한 형식을 넣은 게 신고전주의. 그럼 그 아래 나오는 낭만주의는 뭐냐? 일단 뭐가 마음에 안 든대요? 보니까 엄격한 형식성에서 반발한 거예요. 그러면 형식을 버린 건가요? 아니요. 자유로운 형식으로 바꾼 겁니다. 형식을 버린 게 아니에요. 자, 뭐라고 나오는지 볼까요? 3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까요? 균형 잡힌 구도에서 벗어나 비대칭 구도, 사성 구도를 사용했어요. 형식 썼어요. 형식 중시해요. 근데 기존에 엄격한 게 아니라 자유로운 형식을 썼구나. 자, 됐죠? 이게 낭만주의고요. 마지막 사실주의는 네, 현실 그대로 담아라. 예, 그러니까 현실 자체를 담아버리려고 한 거죠. 아까 그린버가 봤을 때는 기겁할 만한 게 나오겠죠. 예, 이해됐으면 마무리합시다. 여러분들 12번, 13번 님들이 하세요. 뭐 틀릴 리가 없고요. 14번 바로 오겠습니다. 그림 보자고요. 가 보세요. 자, 내용 봐봐. 역사화. 오른쪽 텍스트 위주로 봐요. 붓자국 없이 표현했어요. 자, 바로 나와야죠. 이거 뭐예요? 신고전주의 보이시면 되고요. 나 보세요. 이건 뭘까요? 강렬한 책체, 생동감, 낭만주의입니다. 아까 이런 형식으로 바꿨다고 써 있었어요. 제가 안 읽었지만. 그러면 답은 3번 골라볼까요? 나는 그리스 독립 소재를 했다는 점에서 화가의 복고적 취향은 신고전주의에 설명되어 있던 겁니다. 문제가 너무 소프트해서 이거는 더 안 따질게요. 내용만 보고 갑시다. 독서가 이렇게 해서 다 했네요. 꼭 수능 특강에 있는 거랑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문학으로 갈게요. 오늘 문학 작품은 3세트만 준비해왔습니다. 아유, 쉬워라. 3작품만 보면 돼요. 다 장편 가사라서 좀 깁니다. 첫 번째는 우활가인데요. 이 우활가도 정말 오래됐다. 나온다 해놓고 올해스특에 또 실려 있습니다. 우활가 쉬워요. 우활이라는 말만 알면요. 멍청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멍청이의 노래가 바로 우활가인데 왜 멍청하다고 스스로 인식하지를 깨달으면 돼요. 자, 이 작품은 20년 수능 완성에 실려있던 건데 이때는 우활가만 실려있는 게 아니라 가의 오유란전이라는 고전소설, 작자 미상인 이유가 있어요. 별로 그냥 일반 민간에서 떠돌던 그냥 할머니가 해주는 얘기급이에요. 별로 서사적으로 개연성이 뛰어나진 않습니다. 다만 재미는 있어요. 그래서 오유란전은 연계가 아니라서 가볍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나를 봅시다. 나. 아우 길다. 해야지 그래도 뭐. 가볼게요. 이거 다 해야 되나? 빨리 갈게. 쉬운 거는. 자, 어찌 삼긴 몸이. 여러분들 삼기다 안 까먹었죠? 만들다, 생기다의 옛말입니다.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 삼기다는 기본 어휘니까 당연히 챙겨두시고요. 어찌 삼긴 몸이 이토록 우활한고, 우활하다, 자, 멍청하다. 정확히는 이게 뭐 수학을 못한다, 공부를 못한다 그게 아니라 세상 물정에 어둡다가 우활하다의 정확한 뜻이에요. 뭐라고 써있는지 볼까요?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자라고 써있네요. 자, 좀만 더 가볼게요. 우활도 우활할자, 그래도록 우활할자, 그토록 우활할자.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반복했을 때 나오는 거는 자기가 멍청하다는 거에 대한 한탄이에요. 겸손이 아니에요.
이 정도로 진심으로 난 진짜 멍청한 것 같아. 아, 나 왜 그랬지? 나 진짜 멍청해. 가끔 고전 시가 선비들이 어리석은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내 분순간호라 막 이런 드립 있잖아. 그건 겸손한 거거든. 이 사람은 진짜로 자기가 멍청하다 생각하는 거야. 뭐 때문에 그럴까? 좀만 더 가볼게요. 이봐 번님네야 우활한 말 들어보소. 자기 말 들어보라는 거죠. 뭐 대화체 이런 거 그만할게. 이내 젊어신째 우화롬이 그지없어. 보이세요? 내가 젊었을 때 이 우화람이 끝이 없어요. 아주 그지없어요. 계속 이 몸이 삼겨남이 금수와 다름으로. 네, 내가 생겨난 게 금수, 짐승이에요. 짐승과 다름으로. 그 다음 봅시다. 애친 경영, 충군 제장을 분내사만 해였더니. 여러분들 애친 경형은 친이 부모 친자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한대요. 누구를? 형을. 그 다음에 충군 제장, 티나죠? 군을 임금에게 충성하고 장, 어른한테 공손하다, 예의 바르다는 뜻입니다. 격식을 차린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분내사, 이것만 생각해서 이런 일만 해였더니, 따져봤더니, 생각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볼까요? 한 일도 못 되며 세월이 늦어지니 하나도 못했어요. 이것들 중에. 그래서 세월만 늦어졌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더 많이 안 해도 돼요. 끝났어요. 이 사람이 우월한 이유 뭐죠? 유교적 가치관에서 중시하는 지금 위에 애친경영 충군제장을 하지 못해서. 유교적 가치관을 따르지 못해서입니다. 조금만 더 가볼게요. 근데 이렇게 단순히 탄식으로 끝나는 거면 이렇게 많이 나올 일이 없겠죠. 뭔가 있겠죠. 조금만 더 가볼게요. 평생 우활은 날 따라 길어간다. 자, 이 우활함은요. 평생 날 따라다녀서 길어간다. 길게 계속된다. 우활함이 자기의 어리석음이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 즉 아직도 저것들을 이루지 못한 거에 대한 탄식. 이 정도 되겠죠. 다음 아침이 부족한들 저녁을 근심하며. 넘어갈게요. 이런 건. 일간 모옥이 비 새는 줄 알았던가. 자, 일간 모옥 한 칸짜리 모는 초가집 모자입니다. 이 초가집이 비 새는 줄 내가 알았던가. 비 새는 줄도 몰랐대요. 이런 근심 때문에. 뭐예요? 경제적으로도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뭐야,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유교적 가치관도 제대로 못해요. 고민이 그러니까 한두 개가 아닌가 봐. 조금만 더. 현순백결이 부끄러움 어이 알며. 현순백결은 뒤에 써 있습니다. 옷이 떨어져서 헐어서 백결, 100번 꼬맸다라는 뜻입니다. 가난하다는 얘기 똑같고요. 이 부끄러움 어이 알며. 그 다음 어리석고 미친 말이 무일 줄 알았던가. 무일은 미움 받을 줄 알았던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자기가 하는 말들이요. 어리고 미친 말이래요. 어리석고 미친 말이래요. 자기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한 거에 대한 탄식이고, 제가 봤을 때는 나머지는 좀 뻔하거든요. 요거 정도만 좀 잘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말을 남들이 미움받을 줄 내가 알았던가? 나 몰랐다. 자, 뭐예요? 이거는 세상에 대한 탄식도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뜻을 몰라봐 주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아쉬움? 나를 안 알아봐주는, 세상을 잘못하고 난 자신에 대한 탄식, 요런 느낌까지 같이 들어있습니다. 하여간 단순히 먹고 살기 힘들다도 아니고요. 유교적 어머니께 효도를 못해서 아쉽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는 사상이라는 것들도 세상이 몰라봐줘서 너무 안타깝다. 내가 시대를 잘못하고 난 것 같다. 이런 것까지 확장됩니다. 즉 점점 커진다 보면 돼요. 자기의 어리석은 이유가. 됐을까요? 그 다음 우활도 우활할샤. 똑같은 말이죠. 그래도 우활샤. 자, 여기는요. 이제 아침, 이거 언제 나가냐? 한 김에 합시다. 자, 보세요. 아침에 누있고 낮에도 그러하니. 이거 좀 말이 어렵죠. 자, 일단 아침에도 이렇게 누워있고 낮에도 그러하니. 뭐가? 내 우활함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우활하다는 얘기고요. 멍청하다는 얘기고요. 조금만 천천히 갈게요. 이거 써놓을 사람 써놓으세요. 하늘 삼긴 우활을 내 혈마 어이하리. 자, 하늘이 준 이 내 어리석음을 내가 설마 어이하리. 자, 자기가 어리석은 거는 자기의 능력 부족으로 보나요? 그게 아닌 거야. 이게 하늘의 뜻이었던 거야. 그래서 운명이었던 겁니다.
자기가 어리석게 사람들이 날 못 알아주는 거는 하늘의 뜻이다. 내가 부족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얘기. 세상에 대한 안타까움이죠. 그 다음 그래도 애달프도다 고쳐 앉아 생각하니. 예, 그래도 슬퍼요.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보통 위로의 속성이 있거든요. 아, 내가 이런 운명이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가들 때 많이 쓰는 표현인데 여기서는 그게 아닌 거야. 그래도 슬프대요. 하늘의 뜻이지만. 그래서 고쳐 앉아 생각해보니. 자, 그 다음 봅시다. 이 몸이 늦어 나 애도론 일하고 많다. 자, 이 몸이 늦게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늦게 태어나서 애다로운 일, 애달픈 일이, 슬픈 일이 하고 많다, 많고 많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 몸이 늦게 태어났다. 자, 조심하시면 됩니다. 아까 위에 거랑 연결하시면 돼요. 시대를 잘못 만났다는 뜻입니다. 내가 시기를 잘못 만나서 더 먼저 세대에 태어났으면 사람들이 내 뜻을 알아줬을 텐데 내가 너무 늦게 태어났다. 그래서 시기를 잘못 만나서 사람들이 날 못 알아준다. 그거에 대한 이유가 좀 더 직접적으로 나오네요. 그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늦게 태어나서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 100번 다시 죽어 옛사람 되고라져. 이제 다시 죽더라도 옛날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차라리 옛날에 태어나고 싶다. 그 얘기고요. 다음 희왕천지에 잠깐이나 놀아보면. 여러분들 희왕천지는 아래 세트로 볼게요. 요순일어를 적으나 배울 것을 이라고 되어 있는 거랑 같이 보시면 되는데요. 다 뭐냐면요. 태평성대예요. 희왕천지, 요순일월 다 태평성대, 평화로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놀아봤으면 내가 잠깐이나 적으나 쬐올 것을, 적으나 조금이나마 내가 햇빛을 쬐을 수 있었는데, 내가 빛을 볼 수 있었는데, 이런 뜻입니다. 태평성대, 평화로운 시기에 태어났으면 내가 참 해도 보고 빛도 봤을 텐데 참 아쉽다. 자, 그러면 이 우화가 쓰여진 배경이 나오죠. 평화롭지 않은 시대적 배경이 깔려있던 거예요. 그 다음 순풍이 이원하니 투박이 다 되거다. 자, 순풍은 순박한 풍속인데요. 이원해서 너무 멀어져서 투박이 다 됐다. 너무 풍속이 투박해졌다. 세상을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 경박하다, 투박하다. 옛날에는 예의도 있고 뭔가 좀 낭만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혼란스러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런 얘기고요. 세상에 대한 비판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시 맞습니다. 그 다음 한만한 정회를 눌다려 니르려녀. 자, 이렇게 이 복잡한 마음을 눌다려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 이룰 수 있을까? 답답하다는 겁니다. 넘어가세요. 여러분들 거의 끝났어요. 좀만 참아봐요. 한번 보고 풀면 개 쉬워. 자, 태산에 올라가 천지파랑이나 다 바라보고 제조. 자, 산에 올라가서 온 세상을 바라보고 싶대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 봅시다. 추노에 두루 걸어 성현 강업하던 자체나 보고 지고. 자, 왜 세상을 보고 싶냐면요. 일단 추노는요, 이게 고사인데 성현들이 살고 있는 동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자 맹자가 살고 있는 동네라고 생각하면 편할 거예요. 여기에 두루 걸어서, 여기를 한번 내가 두루 걸쳐 살펴봐서 성현 강업 하던 자체나 보고 싶어. 성현이, 그러니까 공자 맹자가 강업에 공부, 강론하던, 강의 듣던 그 일을, 그 자취를 보고 싶다. 자, 이 사람은 그럼 뭘 추구하는 거예요? 옛 성현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이유는 뭐겠어요? 현재 풍속이 너무 투박한 거야.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옛날 성인들의 가르침을 나는 그걸 따르는 걸 좋은데 그러고 싶다. 너무 혼란스러워. 풍속이 안 좋아. 그 다음 주공은 어디 가고? 자, 주공은 저기 무왕의 아들인가? 성인 중에 하나예요. 성현 중에 하나야. 유교 성현 중에 하나야. 정확히 기억 안 나네. 주공은 어디 가고? 오타가 들어갔네요. 저 괄호표는 빼세요. 꿈에도 배 잡는고. 자, 주공은 어디 가고 꿈에도 보이지 않는구나. 그래서 옛날 성인의 자취를 찾기가 힘들구나. 이렇게 봐야 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심한. 그러니까 이심한 인의 쇠를 스러하다 어이하리. 이심한 인의 쇠는요, 매우 심한 나의 삶, 그러니까 매우 고달픈 나의 삶을 슬퍼한들 어떻게 하겠냐. 어쩔 수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 만리에 눈 뜨고 태고에 뜰을 두니. 자, 뭐예요? 만리의 뜻을 둔다? 먼 곳에 눈을 뜬다는 건데 지금 멀리 있는 곳은 이 사람이 추구하는 태평성대입니다. 하여간 태평성대에 눈을 뜨고 있고 나는 그걸 바라보고 있고 태고의 뜻을 두니 예, 그곳에서 나의 뜻을 내 뜻을 펼친다고 생각해 보니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태고에 내 뜻을 더 보니 그곳에 태고가 그곳이야. 그곳 태평성대. 우월한 시몬이 가고 아니 오누에라. 자, 우월한 마음이 간 다음에 아니 온대요. 무슨 말일까요? 다시 우월한 마음은 이 사람의 갈등 원인, 불편한 마음의 원인이잖아. 이게 태평성대를 떠올리고 내가 거기서 뜻을 펼칠 걸 생각해 보니 우월한 마음이 가고 다시 아니 온다. 갈등이 유지된다야 해소된다야? 해소된다예요. 쓰세요. 여기가 갈등 해소야. 이것만 보면 되잖아. 결국에. 갈등이 어떻게 해소된 거예요? 네, 태평성대에서 자기가 활약할 걸 생각하니 좀 더 앞의 내용이랑 이어지면 자기를 알아주는 시대에서 내가 활약할 걸 생각하니 마음이 좀 편안해진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진정한 갈등 해소가 아닙니다. 갈등 해소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지 진짜 갈등 해소했다가 하면 땡이에요. 상상해 본 것뿐이에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여전히 현실은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겠죠. 인간의 호자 깨어 눌 다려 말을 할고. 자, 세상 인간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이 세계에서 나 혼자 깨어 있다. 사람들은 다 바보고 자 어때요? 이제 갑자기 전환돼요. 앞에서는 진짜로 자기가 멍청하다. 이 시대에서 나는 혼자 미친 소리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성찰을 해보니까 시대를 잘못하고 난 거야. 그러니까 다시 돌이켜 생각하니 이제 완벽한 인식 전환이죠. 내가 정상이고 나 혼자 깨어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오히려 우월한 사람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자기 내 말을 눌다려 누구에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인식이 전환됩니다. 됐죠? 인식 전환까지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제 우월한 존재는 화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 다음 축타의 영언을 이제 배와 어휘하며. 자, 축타는요 말솜씨가 좋다고 유명한 옛날 고사 속의 인물이랍니다. 그래서 축타의 영언, 달콤 영롱한 말이죠. 구슬 같은 말을 이제 배워서 어떻게 하겠으며. 무슨 말이야? 내가 말솜씨를 배워서 어떻게 하겠냐, 할 수 있겠냐, 상관이 없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송조의 미색을 얼근 나체에 잘 할런가. 송조는 미남입니다. 예. 미남으로 나오는 고사 인물 중에 하나예요. 뭐라고 써있지? 송나라 공자네요. 그래서 송조의 이 예쁜 얼굴을 그거를 얼근 낯에 잘하는가 그 미모를 내가 내 얼굴에 얽혀 있다고 해서 내 얼굴에 새긴다고 해서 내가 잘 할 수 있겠는가, 내가 할 수 있겠는가, 예,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말을 잘해봤자, 자기가 잘생겨봤자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인식이 보이면 돼요. 자, 거의 다 됐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우담산초실. 우담산초이 그냥 열매네요. 이 열매죠. 열매를 어디 얻어 먹으려뇨. 자, 저 열매를 내가 어디서 얻어 먹을 수 있을까? 그 다음 무이고 못 고임이. 자, 고이는 괴로 줄어드는데 사랑이죠. 그러니까 무이고 못 고임이 미움받고 못 사랑받으니 다 우월한 탓이로다. 내가 부족한 탓이로다 하면서 다시 자기가 우월하다는 얘기를 해요. 자, 됐습니다. 다음 이리 해오 저리 해오 다시 해니. 자, 이리 생각해보고 저리 생각해보고 다시 생각해보니 일생 사업이 우할 아닌 일 없네라. 자, 자기가 우월하게 하지 않는 일이 아예 없다. 내가 한 일이 다 우월하다. 그 다음 이 우할 거느리고 100년을 어이하리. 내가 이 우월함을 가지고 100년 어떻게 살지? 마지막 자, 아이야 잔 가득 부어라. 취하여 내 우할 잊자. 자, 술이나 먹고 이 우월함을 잊어보고 싶다 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휴, 좀 길었죠? 한 번만 느낌을 잡으면 돼요. 올해 수특에도 그대로 실려있기 때문에 토시 하나 틀리고 좀 더 번역은 부드럽게 해줬어요. 근데 이 내용은 똑같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우월한다고 판단하는지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정리하자면 시대를 제대로 타고나지 못한 스스로에 대한 안타까움. 그러니까 자기가 멍청한 이유는 진짜로 멍청한 것도 맞지만 정확히는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는 우둔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탄식이고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그러면 포기하냐 하면 중간에 좀 아닌 부분이 있어요. 내가
태평성대를 만나 뜻을 펼치는 거 생각하니 마음이 좀 편해진다. 약간 그런 건 기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게 도달하기 힘든가 봐요. 그래서 술이나 먹고 잊고자 하는 회피적인 성격까지 보입니다. 심리가 확 바뀌어요. 그래서 낼 게 참 많습니다. 자주 나온다는 이유가 있어요. 내기 참 좋아요. 근데 한 번만 해석해 놓으면 절대 안 틀리니까 지금 하신 거 잘 기억했다가 나오면 맞춰주면 됩니다. 가작품은 쉬운 소설이니까 읽어보시고요. 문제 저금 하나만 여러분들 됐어요. 그 오일환전 님들이 알아서 하시고 22번 하나만 풀게요. 22번 오세요. 얼른 풀어보세요. 22번. 고르셨나요? 자, 미묘하게 하나의 태도 정서가 싹 틀려요. 나머지, 근데 솔직히 그냥 쓱 봤을 땐 다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하나가 틀려요. 자, 화자는 후회라는 감정이 있나요? 후회? 아,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라는 게 있나요? 그건 없어요. 자기가 추구한 거는 유교적 가치관, 인간에게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그건데 그걸 이루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탄식하지만 후회스럽다. 아, 그런 걸 추구할 게 아니었는데 라고 한 적은 없어요. 나 이렇게 추구한 걸 세상이 모르는 시대구만. 풍속이 이제 허접해서. 네, 그런 얘기입니다. 즉 후회라는 말이 들어가면 틀려버려요. 후회 없어요. 정말 많은 체념, 도피, 위로, 합리화 별게 다 있지만 후회 하나 없어요. 자, 선지서 한번 보세요. 이심한 이 내세를 스스로하러 어려하리. 나의 심하게 열심히 살아왔던 이 심각한 나의 삶을 슬퍼한다고 내가 어떻게 하겠냐. 거기에 부정전시가 대립하며 갈등을 겪었던 과거의 삶에 대한 회환. 회환할 때 회가 바로 후회잖아요. 후회스러운 한스러운 마음? 아니요. 후회는 없어요. 자, 우월가에서 조심해야 하는 심리가 바로 후회입니다. 없습니다. 만약 이걸 후회해버리면요. 어떻게 돼버리냐면요. 아, 그러면 유교적 가치 따르지 말고 나쁜 짓 하면서 살걸. 나도 편하게 사기치면서 살거. 이런 주제가 나와버려요. 후회는 없습니다. 세상이 잘못됐다는 것뿐이지요. 됐죠? 자, 1번 백 다시 죽어 옛사람 되고자는 뭐야. 내가 죽어서 뭐가 되고 싶대요. 옛사람. 이 옛사람이 누구예요? 성현 아닌가요? 성현? 공자 맹자야. 내가 죽어서 공자 맹자가 되고 싶다 차라리 라는 얘기인데 그럼 뭐야? 예, 성리학적 수행의 길을 걸어왔음을 보여준다. 이 사람이 계속 추구했던 게 성리학적 가치관. 초반에 나왔잖아요. 추구한 건 그게 맞았어요. 다만 이 세상 때문에 그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뿐이죠. 2번은 괜찮은 말이 됩니다. 다른 선수 또 헷갈린 거 있을까요? 나머지는 가와 야 혹시나 해서 21번만 그냥 한 번 더 볼래요? 표현법인데. 아니야. 자, 21번에 선지 4번 보세요. 이게 왜 개소리인지 아시겠죠? 이 작품엔 계절 없습니다. 대신 뭐의 변화는 있어요? 심리 변화요. 심리 변화에 초점을 둬서 시상 전개입니다. 이게 공식 해설이에요. 계절 변화 없습니다. 자, 봉상국하고 농가 원령가 남았는데 순서대로 합시다. 하고 갑시다. 쇼. 혹시 심양이 어디야? 심양이 어딘지 아세요? 심양?
심영 말고 심양. 청나라 수도예요. 심양이 청나라 수도예요. 그건 알고 가세요. 이 시는요, 채득기가 쓴 건데요. 그 병자호란 에피소드를 알면 좀 이 시가 되게 쉽게 읽히거든요. 어려워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병자호란 때 인조가 삼전도의 굴욕을 겪고 자기 아들 2명이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요. 잡혀가요. 그래서 그때 청나라 수도로 심양으로 가는데 정말 왕자 둘만 보냈겠습니까? 수행하던 신하도 같이 보냈겠죠. 같이 간 신하가 바로 이 채득기예요. 그럼 여기 나온 드립들이 이 심양을 가야 된다니 이런 얘기가 뭔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왕의 아들 2명인 복림대군 소현세자 2사람을 이제 데리고 이제 심양으로 가는 장면이고요. 근데 이렇게 가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순순히 따라가요. 그러면 임금에 대한 충성심은 높은 편이겠죠? 그래서 따라가면서 무슨 다짐을 하겠어요? 이 세자들을 위해 제가 아무 탈 없이 임금님 제가 잘 보살피고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배신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임금을 안심시키는 노래라고 봐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토리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27쪽 보고 계시죠? 첫 줄 볼까요? 12영욕 다 버리고 갈매기와 늙자더니. 자, 뭐야? 이 사람 은퇴한 상태였어요. 집에서 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좀 쉬어볼까 했는데 왕이 바쁜 신하들은 보내기 뭐하니까 은퇴한 신하들한테 저기 우리 아들 좀 같이 저기 청나라 볼모로 갈 사람이라고 한 거야. 그래서 제가 갈게요 하고 나온 게 채득기라서 이들이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 자연에서 좀 놀고자 했는데 갈매기와 물알체 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 볼까요? 무슨 재주 있다고 나라에서 아시고 쓸데없는 이 한 몸을 찾으시니 만극하구나. 이군이 감사합니다. 됐지? 사실은 다 가기 싫어서 억지로 가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다음 스토리 뭔지 이제 볼 것 같지 않습니까? 조금만 볼까요? 상주 12월에 심양가를 부르시니. 여러분들 상주는요 화자가 있었던 공간이에요. 경북 상주입니다. 이게 거기서 좀 쉬고 있었는데 심양을 가라고 불렀어요. 네, 청나라 거기를 가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이리라 잠시인들 머물겠는가. 지체 없이 가야죠 임금님, 이런 얘기고요. 임금은에 감격하여 행정을 바삐 챙기니 3년 이문 옷가지로 이불과 요 겸하였네. 이불하고 옷하고 다 세팅해놨습니다. 얼른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 안 읽어도 되지 않을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무슨 스토리인지 보일 겁니다. 자, 읽어보시고 요거는 문제를 26번, 27번 두 개만 풀겠습니다. 26, 27, 28 아니다. 26, 27 두 개만 풀게요. 2첨의 원수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로 풀어봐요. 이건 26, 27 두 개만 풀어보세요. 마저 읽고 금방 풀 수 있어요. 26, 27 두 개만 푸시면 됩니다. 나로만 풀 수 있는 거예요. 가로만 풀 수 있는 거예요. 26, 27. 다녀오세요.
26, 27만 풀면 돼. 뭐 남으면 시간 남으면 딴 것도 풀어도 돼. 다 고르셨나요? 26번은 그냥 답이 나와 버립니다. 자, 26번부터 봐도 될까요? 다 푸셨나요? 뭐 어렵지 않죠? 예, 보러 가는 거고요. 조심해야 되는 거. 자, 27번 보기까지 보신 분이라면 눈치챘겠지만 이게 복림대군하고 소현세자가 먼저 출발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뒤에서 따라가는 상황이라고 써 있습니다. 27번 보기의 첫 줄 보시면 잡혀간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모시러 심양으로 가는 중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에 나온 임이 누구예요? 왕이 아니에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소현사제와 복림대군, 왕의 아들들을 임이라고 지금 해놓은 거, 그것도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요, 작년에 수특에서, EBS에서 파이널 실적 모의고사라는 걸 수능 직전에 팔거든요. 거기서 한번 나왔었는데, 그게 올해 수특에 실려 있더라고. 뭐, 어찌됐든. 나올 확률은 개인적으로 앞에 있던 작품들에 비하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단순해요, 솔직히. 얘도 한번 한번 보면 이제 되죠. 26번 볼까요? 답 2번 보겠습니다. 니은 굴욕이러한데 꿇은 무릎 언제 펼까? 잠깐만요. 이게 자기가 잘못해서 꿇은 거야? 아니지. 이거는 인조, 즉 그 당시 때 청나라한테 항복한 임금의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꿇은 무릎을 언제 펼 수 있을까? 즉 언제 이 굴욕적인 관계를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얘기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 아니죠. 자기랑은 상관없습니다. 이 시의 화제는 잘못이 스스로 있다고 한 건 전혀 없습니다. 처음부터 면책을 깔고 와요. 만약 자기가 실제 활동하고 있는 신하였으면 죄인이야. 자기가 임금님 모시고 나라를 다스렸는데 나라가 지금 이렇게 굴욕을 당한 거잖아. 그러니까 죄인인데 이 사람은 처음에 변호하잖아요. 나 자연에서 놀고 있었는데 물화일치 하려고 했는데 뭔 일이래? 하고서 이제 온 거잖아. 그래서 자기에 대한 반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잘 설계되어 있어요, 나름. 27번은요. 자, 3번, 선지 3번인데 이 본문에 27쪽에 중간에 굵은 글씨로 되어 있거든요. 이국의 겨울달을 네 땅이라 바라보며. 자, 이거 윗줄을 읽었어야 됐어요. 그 굵은 글씨 바로 윗줄 보시면 다시금 바라보고 우리 임 생각하니. 그러니까 우리 세자들 생각해드리니 이 이국의 겨울달을 네 땅이라 바라보며 그 이국의 땅, 그 청나라의 땅에 있는 달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참 가슴이 아프다. 빨리 갈게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선지 3번 자신의 앞날을 걱정한다. 이 작품은 자기 걱정하는 건 없습니다. 다 세자에 대한 걱정입니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조금 특이하죠. 왕이 아니라 세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 배경이 좀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자, 마지막 32쪽 오시면 올해 농가원령가 깔려 있는데요. 요게 우리나라에 몇 개 안 되는 원령체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원령체 하나 있어요, 사실. 원령체는 매 월마다 연을 하나씩 잡은 거, 에피소드를 하나씩 잡은 거. 12월을 다루는 시를 원령체라고 하는데 동동이요. 동동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대표적인 원령체 고려가요예요. 그러면 이 농가 원령가는 뭔가요? 이름부터가 원령이죠. 근데 이거는 농가, 농촌에서 있는 월 에피소드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길어요. 농촌 원령가. 동동은 한 월당 2줄, 그리고 후렴구, 동동다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 월에 해야 되는 일과 에피소드가 각각 담겨 있어서 꽤 장편입니다. 12월 동안 각 월마다 농가에서 뭘 하는지 따지는 거고요. 자, 오늘 갖고 온 거는 뭐 그걸 다 볼 필요는 없고 우리가 농사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평가원 지문이에요. 2015년에 6월 모의고사 평가원 나왔던 거고 농가 원령가만 나온 게 아니라 농촌과 관련된 시 2편과 함께 나왔습니다. 자, 가, 나, 다 세 작품이고 요거는 평가원이기 때문에 시간 재드릴 거예요. 풀로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가 시조, 나 연시조, 다 가사. 재밌게 한번 풀어봐봐요. 시간 재드릴게요. 세 문제니까 기준 시간 4분 30초 재드릴게요. 자, 오늘 이거 다 맞추고 가봐요.
30초 남았네요. 여러분들 수특에는 농가 원령과 12월이 실려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계절 설마 헷갈린 사람 없겠지. 여러분들 4월은 계절이 뭐야? 미치겠네. 뭐 이렇게 갈고 미안하다. 우리 안 친하기로 했지? 야, 태양력은 가보개혁 이후에 실시한다. 1, 2, 3 봄이에요. 음력이야 당연히. 여러분들이 지금 쓰시는 태양력을 기준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쓴 거고요. 우리 조선시대까지는 그냥 음력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 2, 3, 1부터 끊으면 돼요. 1, 2, 3 봄, 4, 5, 6 여름, 7, 8, 9 가을, 10, 11, 12 겨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건 몇 월이에요? 4월이고요. 4월에 초여름이라고 써있죠? 예, 그래서 초여름이야. 4월이 왜 초여름이지? 4월은 당연히 초여름입니다. 3월까지가 봄이에요. 그리고 보리가 싹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리가 우미 트고 이때 풀이 많이 나니까 뭐 해야 돼요? 잡초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각 월마다 농가에서 해야 되는 일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요, 단순히 서정시나 이런 시가 아니라 이거 작가가 누구야? 정학유라고 써 있거든요. 이분 아빠가 유명해요. 정약용이야. 정약용은 무슨 사상가? 실학사상가. 실학사상가, 실질적인 백성한테 도움되는 거를 연구하자는 실학사상가야. 그러니까 아들이하고 다르겠냐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들도 시를 쓰는데 단순히 뭐 정서, 충성 이런 걸 다루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각 월마다 빼먹지 말고 해야 되는 일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이면서 동시에 농서기도 해요. 그래서 이 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문학적으로는 별로 없어요. 그때. 자, 그래서 같이 봅시다. 나머지는 뭐 표현기법 문제고. 참, 가볼까요? 동창이 밝았느냐? 예. 노고질이 우질인다. 여러분들 동쪽에 있는 창문은 동쪽에 있으니까 해가 동쪽에서 뜨잖아요. 해가 뜨는 게 제일 먼저 보이는 창입니다. 그러니까 동창에 해가 밝았느냐? 아침 됐니? 일할 시간 됐니? 이런 말이고요. 자, 새가 울고 있대요. 그러니까 아이야, 아직 안 일어났니? 빨리 저 밭 언제 가려고 하니? 일하러 가자라는 얘기입니다. 예, 농사를 권유하는 시조고요. 이거 몇 번 보지 않았습니까? 나 작품은요, 농가라는 위백규의 이제 가사인데요. 가사란다. 연시조인데요. 역시 같이 일하자. 농가의 삶을 묘사한 노래입니다. 뭐 특이한 건 없어요. 뭐 여러분들이 실려 있는 이수 같은 경우는요, 이제 소 끌고 물 내려갈 때 그 품진번님인데요. 품진번님은 품앗이를 한. 근데 품앗이가 뭔지 알아야 돼요. 품앗이가 뭐게? 농사는 혼자 하면 효율이 떨어지는 거 아세요? 각자 소유한 담당한 논밭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각자 자기 논밭을 이렇게 하면 효율이 떨어진대요. 몰라, 나도 도시 사람이라서. 근데 다 같이 모여서 한 번에 줄을 맞춰서 빡빡빡 하고 끝내고 빡빡빡 하고 끝내고 하면 농사일이 훨씬 더 효율이 좋아진대요. 그래서 품앗이, 네 밭 내 밭 나누지 않고 함께 공동체적으로 농사를 짓는 행위를 품앗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품진범님 함께 가자 하는 거. 같이 일할 사람이 함께 가자라고 하고 있네요. 이거 뭐야? 농촌의 공동체적 유대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시입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별사탕이 들어있는 겁니다. 품앗이를 모르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죠. 그 다음 삼수는 오른쪽 정렬을 못했네. 그래서 이건 뭐야? 잡초 뽑자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거. 발행이 엽기풀을 고랑마다 둘러내자 눈치챘나요? 뽑아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쉬 짙은 긴 사례는 아주 짙은 긴 사례, 가래 사례 이게 없는 건데 이건 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 거기 잡아, 나도 여기 잡을 테니까 뽑아버리자고. 마주 잡아 다 뽑아버리자 이런 얘기입니다. 일하자는 얘기예요. 마지막 사수는 더 죽겠다가 아니라 땀이 나는데 청풍 맑은 바람이 부니까 시원하구만 재밌다. 저기 친구가 지나가네. 잘 지내? 이런 거 평화로운 농촌의 풍경입니다. 힘들어 죽겠다가 아니야. 땀은 나지만 바람 부니까 그 바람이 그래서 시원한 거야 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다작품이 연계인데 이거 별거 없고요. 여름 모습이고요. 여름에 뭐 하는가? 바빠요. 보리도 나고 뭐 뻐꾸기도 뭐 나오고 뭐 심을 한지 얘기가 나와요. 볼까요?
저 수수 동부 녹두 참깨 부록을 적게 하소. 자, 이거를 저거를 심으라는 얘기입니다. 저거를 적시적소에 이제 심으라는 얘기고요. 풀 베어서 섞어서 하래요. 갈 꺾어 거름할 때, 거름 줄 때 풀을 좀 섞어라. 뭐예요? 다 농사 요령 나와 있습니다. 문제 되게 심플하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당연히 농사의 디테일한 방법을 물어보지는 않을 거고요. 이 작품이 어떤 의도만 있는지만 보면 됩니다. 자, 30번의 답은 5번이네요. 가나다 모두 다. 예, 가는 노고지리가 울고 있었고요. 나는 휘파람 불고 있었고요. 다는 뻐꾸새가 울고 있었습니다. 청각이 있었고요. 뭐 반어 이런 건 없죠. 31번의 답은 4번입니다. 아까 좀 티나게 말씀드렸나요? 괴롭다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리을이구나. 리을은 비온 뒤에 볕이 나니 날씨도 화창하다. 아니 날씨가 화창한데 왜 괴로워요? 말이 안 되죠. 예, 저 농가는 딱히 힘들고 괴롭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4번 골라주시고요. 32번은 1번입니다. 나에는 다와 달리 특정 시비에 재배하는 재물. 자, 바뀌어 있어요. 다에 실려 있습니다. 예, 막 녹두 뭐 이런 거 심으라고 했잖아. 나에는 뭐 심으라는 얘기는 없었어요. 이거 좀 유치하다 문제가. 근데 이것도 평가원 기출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해설을 드린 이유가 문학은 연계된 것만 다 하지 않고 연계된 것만 풀려고 한 거니까 이렇게 좀 스피디하게 풀리니까 나머지 안 푼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수업편 해설 보시고 마저 풀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꼭 안 푸셔도 괜찮아요. 연계 작품만 한번 접하면 됩니다. 자, 다음 주까지 과제 잘 해오시고요. 모의고사 다들 7시 반에 시작하는 거 알죠? 재밌게 보시고 꼭 포인트 받아가시고 만약에 정말로 부득이하게 못 보신다면 저랑 같이 4층으로 내려갑시다.